오늘은 밥 대신 반찬에 해당되는 내용인 풍수지리를 강의할 겁니다. 천지 부모님의 이 해인경 말씀이 주식이라면, 밥이라면 인사 문제 또는 풍수지리는 반찬과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또 나무로 비하면 영신당주님의 천지 부모님 이 경전 말씀은 줄기라면, 천문지리 인사의 이런 내용은 지엽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줄기만 있어도 안 되고 지엽만 있어도 안 되죠. 그래서 줄기를 주장하되 지엽도 역시 이제 필요하니까 줄기만 얘기하다 보니까 조금 한결같아서 가끔 이렇게 지엽도 얘기할 거예요. 풍수지리의 대강이라는 뜻으로 이제 강의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대강이란 크게 강설한다 뜻이기도 하고, 강자를 별이 강자를 쓰면 큰 별이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시속에 옛 성인들은 천문불여 지리요, 지리불여 인사라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천문보다는 지리가 더 중요하고 지리보다는 인사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인데, 사실 그 인사라고 하는 것은 선천에는 천문지리에 눌려서 발동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사를 통한 분은 증산께서 말씀하시길 나만이 인사를 통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인간의 문제가 하늘의 문제보다 또는 풍수지리의 문제보다 더 오묘하고 깊고 어렵다는 뜻이에요. 즉 인간이 바로 하늘과 땅의 이치를 다 포함한 문제이기 때문에 더 복잡하고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치를 선천에 깨달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증산 상제니만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미래에 도통을 하지 않고는 선천에는 인사 문제를 완전히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아에서도 이 성인이 말씀을 하시기를, 사람 팔자의 문제는 아무리 성인이라 할지라도 70%밖에 맞출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30%는 선천의 그 운명이라는 것이 유동적이라, 미완성이라 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0%는 적은 확률은 아니지만 그 30% 역시 적은 게 아니죠. 100%가 채우려면 30%가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선천에는 70%를 넘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사 문제는. 즉 천문보다 지리가 더 중요하고 현재는 지리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금일은 지리의 대강을 논하는데, 그 지리를 논한 이유는 미래를 열 수 있는 비결의 그 비방이 사실은 이 지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 깊고 넓게는 다 강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내용이 워낙 지리가 내용이 복잡하고 깊고 어렵기 때문에 내가 강의를 하고자 한다면 최소한도 1년은 걸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1년 거리를 1시간에 얘기할 수가 없고 아주 대강만 이제 설명할 거예요. 또 이 만유는 지상에서만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천문불여 지리라고도 한 거예요. 모든 것은 크고 작은 것 또는 가볍고 무거운 것이 있고, 또 모든 일은 먼저와 뒤가 있어요. 선후가 있고, 또 완미가 있고, 또 속발이 있어요. 늦어지는 것과 빠르게 되는 게 있어요. 역시 지리에서도 이와 같이 대지는 크니까 빨리 발복하지 않고 늦게 발복해. 대신 아주 크게 발복하고, 소지는 빨리 발복하는 대신 크게 또는 멀리 발복하지는 못한 거예요. 이와 같이 대소가 이제 풍수지리에도 있다 하는 거죠. 이러한 원리가 모두 천지상하, 선후, 또 원근, 고저, 청탁, 그리고 대소,
또는 미추의 음양 원리로서 구분되는 것 같아요. 풍수지리도 똑같습니다. 모든 것은 이와 같이 천지상하 또는 선우, 원근 또는 고저, 청탁, 대소, 미추로 구분하는 거예요. 풍수지리도 이와 같이 이러한 차원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어떤 땅, 어느 형국에서 어떤 이기법이라야 대지가 되고 소지가 되냐 하는 것은 이제 이와 같이 앞에 얘기한 대로 이제 음양법으로 대소에 따라서 상하에 따라서 청탁에 따라서 이제 구분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오늘 강의하는 것으로서 풍수지리를 할 수 있는 지사역을 할 수 있도록 내가 심도 있게 깊이 있게 강의를 못합니다. 짧은 시간에 지식적 관점으로만은 불과하고 대강의 개념 정립으로 대소의 지식 차원으로 오늘 강의할 겁니다. 풍수지리 역시 천문이 열려야 돼요. 천문 불여 지리라고 하긴 했지만 지리가 중요하긴 하되 먼저 천문이 열려야 역시 지리도 알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 천문을 열지 못하면 역시 지리도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학문적으로 아무리 배워도 천문이 열리지 않고는 신도와 통하지 않고는 대지 명당을 찾아서 소위 말은 제혈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 속에 명사들이 많이 있지만 대지를 찾고 또 대지를 점지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난 지금까지 경험한 걸 보면 풍수지리 하는 사람들이 지관을 노릇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지관 노릇하고 제대로 일을 해준 사람을 난 제대로 못 봤어요. 어렵다는 거죠. 따라서 옛 성인들은 이 풍수지리는 긴 부전이라 그랬어요. 긴 부전. 아무한테나 이 풍수지리법을 가르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꼭 그 사람, 성인이 될 사람, 가르쳐야 할 만한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면 전할 수가 없다. 부전이라. 긴 부전. 주역에서도 똑같은 말을 했어요. 주역에서도 주역 공부를 할 수 있는 제목이라야 주역을 가르쳐라. 그렇지 않으면 가르치지 마라 하는 내용하고 똑같은 거예요. 본문이에요. 형국론입니다. 형국론. 풍수지리에서 여러 선인들이 나왔는데 그 선인들 중에 이제 지리오결이라고 하는 내용을 쓴 성인 현자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잘 요약한 내용이 지리오결이다. 그래서 지리에는 5가지 비결이 있다 하는 거죠. 몇 번 강의했어요. 첫 번째는 용맥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용이 첫째예요. 그래서 나는 용을 제일 먼저 중시하고 가장 힘차고 가장 중심용을 내가 먼저 찾아요. 그런데 아무리 용이 좋고 활발하고 힘차다 할지라도 혈이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죠. 혈자리가 정확하게 돼야 돼. 그 다음에 주변에 이제 사격을 보는 거예요. 사격은 4가지가 있어요. 사사라고 해요. 사사. 그게 뭐예요? 현무, 주작, 청룡, 백호를 뜻한다. 이게 이제 사격 중에서 제일 중요한 사격이에요. 그 외에도 이제 천마, 영마봉 또는 귀인봉 또는 관봉 뭐 이와 같은 봉우리가 참으로 중요하고 그 다음에 삼길육수봉이 이제 아주 중요한 봉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첫째는 용맥이다 이 말이에요. 대지는 그래서 대간 맥에 있어서 그 대간의 큰 그 기운을 받는 거예요. 대간지기를 받고 소지는 소지맥에서 지어진다. 그래서 소맥의 기운을 받기 때문에 이제 작은 혈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천자지지는 백두대간에 다 있다라고 얘기하고 또 정맥에 있어요. 정맥 최소한도 정맥이 있어요. 백두대간과 이제 맞먹는 비슷한 정맥에 이제 천자지지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혈자라고 그랬죠? 혈자리가 정확하게 돼야 돼요. 용맥이 아무리 잘생겼어도 아름답고 크더라도 이 혈지가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썩은 기둥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대지는 용맥이 아주 백두대간처럼 이게 큰 줄기에 있다고 그랬는데, 큰 줄기에 있으니까 이 혈도 말이지, 그러니까 크다고 생각할 텐데 혈은 작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허허실실이야. 대니까 소로 돼야 돼. 소로. 그러죠? 대니까. 그래서 특소하다라고 얘기해. 특별히 적다. 특별히 적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대제의 진짜 혈은 아주 추졸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추졸하다. 추졸하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이 자리를 찾기가 어렵다. 왜? 감춰져 있다는 거죠. 감춰져 있어서 힘들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일명 천장집이라고. 하늘이 감추고 땅이 비밀을 한다. 땅이 비밀을 해. 따라서 이 속사, 이 속인의 이 직관들은 이 숨어있는 자리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숨어있는 명당자리를 찾을 수가 없어요. 뭔지를 못 찾는다. 설사 찾아주어도 믿지를 않아요. 이 속사들은. 요게 명당이다. 이 가르쳐 주어도 안 믿어요. 예, 그게 무슨 자리냐고 쓰지 않을 텐데 그냥 아무리 얘기해도 안 믿어. 그래서 비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부터 대제의 명당은 보물이라고요. 보물. 하늘에 내린 보물. 그러므로 이거는 주인이 아니면 찾을 수가 없어요. 주인이 아니면 차지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 그 물건은 반드시 각각 주인이 있어요. 물각. 유주야. 이 보물은 반드시 주인이 정해져 있어. 주인이 있어. 그래서 주인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누구도 찾아 쓰지도 못하고, 옛날 명사들이 찾았다 할지라도 그 명사들이 그냥 비밀로 언급만 했을 뿐이지. 그러니까 옛날 그 명사들은 서로가 통하니까 또 통하고 이 자리는 미래 주인이 정해져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서로 얘기해도 그 사람들이 비밀을 노출하지도 않고 누구한테 써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제 서로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말로써 전해져 내려가지고 말로써 전해져 저는 그러다 보니까 이 후학들이 뭘 만들었냐면 풍수 결이라고 해가지고 소위 말하는 명당록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어요. 이게 옛날 성인들이 만든 게 아니고, 명당록이라는 것은 옛날 성인들이 명당 있다 이렇게 글을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고 후학들이 내려오는 말들을 갖다 적어가지고 내는 거예요. 근데 이 명당록에 보면 이제 지명까지도 거의 나오는 데가 있어. 어떤 명당은 보면 동네 이름까지. 근데 이 동네 이름하고요 실제 자리하고는 반대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동네 가서 찾으면 없어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그 동네 가서 찾아요. 예를 들면 내가 우리 조부님 산소 쓴 게 있는데 옥녀탄검이라는 명당이에요. 근데 그 명당이 있어서 이제 주렴산이란 산 이름이 생겼고 동네 이름도 주렴산이야. 내가 주렴산 출신인데, 근데 이 주렴산에서 그 명당 찾아야 아무것도 없어요. 명당은 그 뒤쪽 반대편 동네 너머에 있다고. 또 전라도 가면 술산이라는 게 있어요. 술산. 개술자. 그게 술에, 개 형국에 이제 명당이 있다는 거. 근데 이 동네 이름도 술산리가 있어요. 근데 이 술산리하고 명당 자리는 이 반대쪽에 있어. 응? 내가 찾아보면.
그러니까 동네 다른 사람들이 이 동네 가서 찾는다고요. 아까 회문산 내맥가 나오는데 회문산에도 오선우 이게 명당이 있단 말이에요. 회문산에도 명당이 있는데 동네 이름이 회문리가 있어. 회문리. 거기가 없거든요. 엉뚱한데 그 산 끝에 동네 이름이 회문리야. 그러니까 이렇게 감춰놨다는 거예요. 동네하고. 그 어떤 사람들은 동네가 있으니까 이 동네 뒤에 무슨 명당이 있다. 이건 잘못한 거예요. 그 옛날 성인들이 명당자리를 설사 이제 얘기해서도 이렇게 숨겨놨다는 것을 이제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비밀, 하늘의 비밀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는 이제 사격인데, 그 금방 얘기했죠? 사사격이 이제 우선이다 말. 현무주작, 청룡백호, 이제 중요한 내용은 뒤에 나오죠? 영마봉, 또 관봉, 문필봉. 또 명당자리에 산세가 통상 이렇게 이제 산대기 내놓는다면, 산대기 내놓다가 청룡백호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이제 청룡백호에서 명당이 남긴다고. 근데 이 명당 뒤에 이제 이 산이 현무라면 이 현무 우측에 또 산이 만약 산맥이 나가지고 여기 봉우리가 있다. 요거는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요거는 천을태을이라고 그래요. 천을태을. 그리고 이 혈자리 좌우에 이렇게 봉우리가 이렇게 솟았다. 이거는 십자 도라고 그래. 십자도. 근데 실제는 이게 명당자리 좌우에서 해와 달과 왔다 해서 일월부명이라고 합니다. 일월부명, 돌부자, 명당을 아주 태양과 달처럼 딱 도와준다 해서 일월부명이다. 이렇게 좌우에 있는 거. 혈자리 좌우에 있는 거. 그리고 이게 사실은 명당이란 말은 이 명당 혈자리가 명이라고 또 밑에 있는 걸 당이라고 그래요. 이 당, 요 밑에 이제 혈자리 밑에 이 공간을 당이라고 그래. 합해서 명당이라고 그래. 그런데 이 당을 감싸는 명당, 저 만약에 이렇게 이제 산이 있다. 그럼 이거는 천관지인 그렇게 얘기해요. 천관지인. 하늘에 관계하고 땅에서 말이지 그 기운을 그냥 나타낸다. 천관치 이렇게. 그리고 요게 만약에 이제 산맥이 이게 벌려지지 않고 그렇게 딱 감싸가지고 막 이렇게 있어가지고 청룡백호가 이렇게 마주하면 안 돼. 이렇게 같이 이렇게 돼 있어야지. 요게 산이 이렇게 딱 이렇게 있다. 요거를 뭐라고 그러냐? 요거는 화표사라고 해요. 화표사. 정확하게 표현하면 화표사. 이 화표사 이제 요 끄트머리에 말이지 아주 그 새라든지 봉황이라든지 독수리라든지 또는 그 짐승 중에서도 뭐 사자라든지 아니면 호랑이라든지 이런 특이한 거북이라든지 이런 그 금수가 이 한문에 딱 있다 그러면 이건 북진한문이다. 그래. 북진한문. 북진한문. 그래서 이런 자리는 명당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천을태을이 잘 되어졌다든지 일월부명이 잘 되어졌다든지 뭐 이렇게 그냥 화표사가 잘 됐다든지 아니면 북진한문이 이렇게 됐다. 이거 한 가지만 잘 돼 있어도 이제 아주 대지라고 하는 거고, 일활용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이 현무사. 이 현무사가 뒤에 있는 봉우리가 백그라운드예요. 이게 백그라운드. 이게 쫙 높이 그냥 쫙 잘 세워져 있다. 이렇게 잘 세워져 있다. 이게 근데 그래가지고 내가 기운을 여기다 내려준다. 이게 최고 좋은 명당, 최고 좋은 명당. 그래서 내가 뒤에 기봉한산을 가장 좋아합니다. 봉우리 택자리 뒤에 탁. 그런 자리래야 천재의 기운을 제대로 딱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가 사격이요, 사격. 사격을 지금 얘기했어요. 북진한문까지. 네 번째는 이제 수요, 수구.
물이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게 철저히 하면 좌우에서부터 이렇게 흘러가지고 만나가지고 흘러가지고 잘 가야 돼. 근데 이게 만약에 청룡백구가 이렇게 수직으로 돼 있어 이렇게 그래가지고 물도 수직으로 빠져 이렇게 그러면 이거는 빈천한 자리다. 빈천한 자리. 왜 그러냐면 이 수가 만물의 근원이고 이 수는 작용을 하는 거고 왜냐하면 움직이는 거니까 물은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동하는 거니까 작용한 거죠. 그래서 요 물이 작용을 잘 해야 되는데 그냥 도망만 간다. 즉 수직으로 아주 무정하단 말이에요. 무정 정의 없이 무정 냉정하게 그냥 갈 것자. 그러면 작용을 못하고 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런 자리는 아주 빈천한 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워낙 이게 잘 땡기고 말이에요. 그래도 그냥 빠져나가면 줄 게 많죠. 다른 거 다 잘 땡기는데 요거만 다 빠져나간다. 그러면 요 기운이 기운을 쓴다면 천자가 백성들한테 다 주는 거지 뭐. 다 줘. 예를 들면 천자가 아니라도 그 3대를 걸쳐 왕의 3대를 모셨던 황희정성이 우리나라 정성을 제일 오래 했어요. 그리고 가장 유명한 정성이요. 그 황희정성의 할아버지 묘를 가보면 가본 사람이 있을까요? 물이 앞으로 쭉 간다고. 그래서 황희정성은 정성을 그렇게 오래 했어도 말이에요. 아주 가난하게 살았어요. 근데 그게 왜 녹을 받을 만큼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가난했냐? 다 나눠준 거예요. 그 물은 다 그냥 가는 거니까 다 나눠준 거예요. 산천에다가.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근데 저게 약한데, 청룡백호라든지 이게 약한데 물이 쫙 빠져나가면 이제 이거는 정말 줄 것도 없는데 줘야 되니까 힘든 거죠. 예? 줄 것도 없는데 다 주면 뭐예요? 아무것도 없지. 그러니까 힘든 거죠. 그래서 네 번째는 수가 이제 환포하는 것을 참으로 좋아합니다. 환포라는 것은 감사하는 것다. 감사하고 돌아가는 것. 특히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기법에 구빈수법에 맞게 물이 돌아가야 돼요. 다섯 번째가 이제 그게 바로 이제 구빈수법, 향법이에요. 향법. 그 형국론에서 보면 이제 이 세 가지 용혈, 사, 이 보는 것은 이제 형국론으로 보는 것이고 나머지 이제 물질 보는 것까지도 형국에 속하지만 사실은 물은 형국이 아니지만 이제 물은 부수적으로 형국론으로 들어간 거죠. 그리고 이제 향론이 이기법이야. 향론. 이기법을 맞추지 않으면 아무리 용혈 사주가 잘 났어도 아무짝에 소용없이 그냥 좌양 잘못 놓고 이제 명당이라 할지라도 좌양 잘못 놓으면 살인대왕 천 놓으면 집안 절단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섯 번째가 사실은 혈자리 타는 거 명당자리하고는 아무런 관계 없는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하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죠? 향법이 가장 중요하지 않아. 형국론에서 볼 때는. 근데 가장 중요하다. 잘 못 맞추면 망한다. 망치고 한다. 그게 바로 보이지 않는 정신적 차원이에요. 형국은 현실적 차원이라면 보이지 않는 정신적 차원 이기법이 그만큼 중요하다 하는 거죠. 다음 내용은 이제 현무 주작을 이제 우선 얘기하죠. 용맥에서는 현무가 제일 먼저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 부모산을 뜻합니다. 현무는 부모요 또는 이제 그 풍수지리 용어로는 조봉이라고 그래요. 조봉. 풍수지리 용어로는 요 현무를 조봉이라고 해요. 조봉. 빛을 쫓자. 뭘 비춰? 그 기운을, 하늘의 그 기운을 여기다 받는 거예요. 하늘의 그 기운을 이 현무에서 딱 받아가지고 그걸 딱 내려줘. 그걸 비춰줘. 그러니까 태양이 천하를 쫙 비춰갖고 만물 키우는 그 이치하고 똑같은 거죠. 빛을 쫓자. 그게 조봉이라고. 그 조봉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현무는
이 조봉은 혈자리의 배후에 있는 태봉이에요. 태봉. 대간맥이 이 고대 존엄하면 큰 산맥이 내려오면서 아주 높으면서도 그냥 존엄하게 생겼으면 그곳에 벽처럼 딱 서 있으면 말이요. 이건 대귀지라고 한다. 내가 그런 데 썼잖아요. 조령이 가면. 여러분들 본 사람들 봤지만 이걸 이제 알고 보고 모르고 보는 거고 하는 거 땅쳐요. 알고 봐야 정말로 참 존엄하게 생겼다. 가장 존엄하게 생긴 산이요. 그게 내 제일 좋아하는 자리. 가장 존엄하게 되어 있으면 아주 대귀지라고 한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 명당 중에 이제 원기, 비조, 관음대좌 또는 지산의 오선 등의 명당이 이제 천자지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조성을 다른 말로는 존성이라고 그래요. 존성. 높을 존자 존성. 요 조성이란 말은 현무라고도 하지만 높을 존자 존성이라고도 한다. 별성자. 그래서 하느님을 뭐라고 한다고 했죠? 선도에서 천주님이라고 하죠. 천주님. 천주님이라고 그래요. 하늘 존이란 높은 존자예요. 그래서 이 조성이란 말은 주성 후에 주된 그 성자리 별자리가 별이 아니고 그 기운이 뭉쳐진 자리가 주성이요. 주성이 혈자리 그냥 뇌두자리 그 뒤에 이제 딱 배경으로 해가지고 개좌로서 덮을 개자 딱 덮고 내리는 모습 덮어서 딱 내리는 좌서 이가 개좌라고 그래. 그래서 혈루에 있는 그 명당이 비친다는 뜻이요. 이 조성이 있으면 음양이기 때문에 반드시 앞에서 또 응하는 게 있어요. 그 응성인데 그 응성이 뭐냐? 안산과 조산을 응성이라고 그래. 이 뒤에서 비치는 것이 조성이라면 이 앞에 있는 안산 또는 앞에 있는 조산, 이렇게 조산. 앞에 있는 것은 안산이고 이 뒤에 있는 것은 조산이라 한단 말이야. 요 안산과 조산을 뭐라고 한다? 응성이라고 한다. 응할 응자. 빛을 조자와 이제 대비되는 비치니까 그 비치는 기운을 응복, 응성. 응하는 자리. 이게 응성이에요. 그래서 저 조산, 존성 또는 그 현무, 저 조봉을 갖다가 이제 임금이라고 한다면 임금. 상대하는 그 조산, 안산은 사실 신하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신하. 그래서 이 조산이란 조자는 아침 조자인데 왜 아침 조자 쓰냐면 아침에 임금이 신하들한테 인사받는 조회한다는 뜻이에요. 조회한다는 뜻의 조산이에요. 그러니까 신하라는 뜻이에요. 신하. 그래서 임금봉인 저 조봉이 잘생기고 아주 그냥 주가 돼야지. 조봉은 시원찮은데 앞에 안산과 조산들이 그냥 쫙 커버리면 이것은 군주와 신하가 반대된 거예요. 그래서 군주 시대가 아니고 신하의 시대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세종시로 만약에 청와대에 온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모든 나라에게 아주 조공을 바치고 그냥 최하의 심부름끝밖에 안 되는 그런 자리다. 내가 그렇게 얘기해.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계룡산은 조산이거든. 조산. 근데 조산 막 앞에 그냥 잘 나게 있는데 말이에요. 신하지. 그러니까 한국은 외국이지. 외국이. 근데 그 세종시 그 청사 뒤에는 소위 말하는 이 조봉, 현무, 이 존성이 없어요. 그렇게 털을 잡으면 망하는 거예요. 주인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돌아가는 꼴이 어떻게 돼요? 청와대 물론 대통령이 있지만 국무총리까지 거기 앉았으니까 어때? 그걸 북한한테 지금 그 어떻게 돼요? 그죠?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한테 지금 눌려가지고 말이야.
거기서는 하나의 과도기적인 잠깐 있는 거지. 거기서 있으면 안 돼. 이쪽 넘어야 이제 우리가 주도 천하를 주도하는 그런 세상이 됩니다. 계룡산 그냥 그 천왕봉 기운이 딱 버티고 앉아있는지 신도안이 앉았으면 소위 조봉이 말이지 그 땅을 말이지 혈자리 양택지지를 딱 받쳐주기는 그 기운을 가지고 이 천하를 움직이면 천하가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이 계룡산 신도안이 양택지지는 천하 제일 자리. 그러니까 수도의 자리로는 천하 제일. 세계에서 어떤 자리도 이런 데가 없어요. 내가 가보지 않았어도 내 영적인 그 감으로 보면 그래. 또 안산은 신하를 대하는 그 중개물로 탁자를 뜻해. 안산은 그래서 안이라는 것은 책상 안자예요. 책상 안자. 이 안산이라는 안자는 책상 안자라는 거죠. 안산은 이게 안자가 책상 안자. 책상이란 말이에요. 책상 앞에 탁자. 탁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청룡백호죠. 좌에 있으면 청룡이요, 우에 있으면 백호라. 그래서 좌는, 그 청룡맥이 혈차를 말이지, 바라보면서 좌에서 쫙 나가서 이제, 감싸 안는 거. 사람은 말하면, 좌측 다리가 돼. 좌측 다리. 좌측 다리가 청룡이야. 그래서, 좌측은 동쪽이기 때문에, 원래 그 풍수지리는 북쪽에서 남쪽을 향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북쪽에서 남쪽을 향하면 좌는 동쪽 아니에요? 그래서 동쪽의 정신은 양의 정신이다. 그래서 양의 정신은 문이면서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들. 그래서 청룡은 크게는 이제 장남을 뜻해요. 그 다음에 청룡맥에 봉우리가 아름답게 많이 있으면 대대로 자손이 크게 된다는 거예요. 청룡날에 청룡은 용처럼 그냥 꾸불꾸불 하는데 꾸불꾸불 하는 것이 기운이 이렇게 봉우리 져가지고 많이 있으면 많으면 많을수록 자손을 많이 쓴다. 수려하면 수려한 기운을 많이 받는 거죠. 특히 청룡백호 현무주작이 중요한 이유는 현무, 주작, 안산, 조상, 그 다음에 청룡백호. 요것이 중요한 이유는 뭐라고 그랬어요? 풍수라고 그랬죠? 풍수는 바람이야. 그래서 이 바람을 막아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므로 이걸 장풍이라고 해요. 장풍. 감출장자, 바람풍자, 바람을 감추는 거. 그래서 현무 주작을 통해서 뒷바람, 앞바람을 딱 막아주고 좌우에서 청룡백호로서 딱 막아주고 이게 바로 장풍이요. 그래서 풍수의 이치라고 해요. 풍수지리라. 풍수의 그래서 바람과 물과 땅의 이치다. 그래서 풍수지리라고 그래요. 바람과 물과 땅과의 그 이치를 통해서 판단하는 것이 바로 이제 풍수지리. 그 다음에 백호는 서방에서 혀를 보호하는, 그러니까 우측이죠. 우측에서 혀를 보호하는 산맥으로서 백호 형상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좌청룡은 청룡처럼 막 그냥 꿈틀꿈틀하게 내려가야 되고, 우측은 백호처럼 딱 이렇게 엎드려 있어야 제대로 갖춘 혈자리야. 그게 이제 대표적인 데가 아까 얘기한 대로 저 조령이에요. 조령. 백호는 여지없이 호랑이가 딱 엎드린 모습, 순하게 있는 모습이고, 청룡은 막 꿈틀꿈틀 해가지고 막 용트림 하는 용이 꿈틀꿈틀한 모습이고. 그래서 호는 무란 말이에요. 무. 청룡은 문인데 이 호는 호랑이 정신은 힘이잖아요. 힘. 그래서 무를 뜻한 말이에요. 무인. 군인 말이에요. 군인. 또 사람을 하면 딸을 뜻하기도 한다. 근데 이제 아들로만 따지면 좌청룡은 장남이고, 가운데 안산 또는 조산 기운은 중남이고, 우측에 백호는 셋째다. 이렇게도 봐요. 셋째는 백호로도 보는 거. 차례로
좌에서부터 해가 떠가지고 우측으로 가니까 좌가 제일 먼저 장남, 가운데가 중남, 그 다음에 해남한 마지막이 소남, 그렇게도 본다 하는 거. 하나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랑이, 호두, 필봉이 있으면 만약에 백호날에 그 필봉이라는 것이 뭐예요? 붓필자, 붓처럼 뾰족하게 딱 된 한이 있으면 무장이 나온다 그랬어요. 왜냐면 호랑이는 힘이기 때문에 이제 무장으로 이제 사람에게는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청룡의 그 머리에 이제 그런 문필봉이 있다면 문장이 출한다는 거죠. 그리고 청룡에 비해서 이 위에는 백호상에는 아주 양천봉이 있다면 이것은 자손이 없게 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 무가 지나치면 어떻게 돼? 이것은 꺾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야. 백호처럼 이렇게 딱 순어야지 이 백호처럼 되지 않고 막 그냥 팍팍 서서 있고 이 백호 심하면 또 이제 오히려 안 좋다는 거죠. 지나치면 안 된다는 거죠. 지나치면. 그래서 내가 서백 이번에 주황산에서 또 옮겼거든요. 문경으로. 그래서 그 백호날을 갖다가 남향으로 딱 하면 세상 사람들은 자자왕을 제일 좋아하거든요. 군주가 임금이 자자왕을 했기 때문에. 근데 나는 우측으로 딱 그 백호가 막 탁 돼 있거든. 거기가 너무 잘생겼어 백호가. 그래서 이쪽으로 딱 돌려놨죠 이렇게. 그럼 이쪽은 백호가 그렇게 사납지 않거든요. 앞에만 이제 잘라있지. 백호가 그래서 안산이 지나가니까 백호는 백호라도 이제 백호 역할하는 거예요. 안산 역할을 해서 괜찮아요. 그래서 무가 지나치면 힘이 지나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원리가 그런 거죠. 그래서 항상 내가 지나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야, 너 이렇게 개걸되냐? 옛날 우리 어릴 때 가난한 사람들이 어디 가서 뭘 먹을 때 막 그냥 정신없이 먹는 걸 보면 개걸된다고 그랬어요. 개걸이란 말이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 있어요? 개걸이란 개자가 한자에 전부 다 개걸이란 말이 우리 말이 아니에요. 한자지. 개걸된다. 개걸이란 개자가 전부 다 빌걸자, 빌개자야. 빌개자, 빌걸자. 빌어먹는단 말이에요. 빌어먹어. 빌어먹는 거름뱅이란 뜻이 거름뱅이. 그러니까 왜 이걸 얘기하냐면 요 다소도자가 원래 하늘의 정신이고 정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오황극자리, 황극자리를 뜻하고. 그런데 이거는 하나에 그친다 하는 뜻으로 설명했잖아요. 하나에 그친다. 누구한테? 영신당님의 성자가 바로 이제 뭐요? 저 양반이 대자성이죠? 그러니까 한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랬다고. 그래서 하나에 그친다는 뜻이 바로 정자야. 이건 그래서 하늘의 정신이요. 천도라는 거죠. 천도. 이 정자는. 그런데 이 정자가 지나쳤어. 그래가지고 그렇게 까부러졌어. 건방져져. 내가 건방진 거 안 좋다고 그러잖아요. 그 하나에 그쳐야 되는데 하나에 그치지 않고 지나쳐버렸어. 이렇게. 그러면 걸자가 개걸된다는 개자가 된 거야. 거지 개자. 개걸된다는 개자가 아니고 개자야 개자. 개걸. 빌어먹을 개자. 개걸. 지나치면 안 된다면 저 글자도 글자로 봐도 지나치면 안 되겠죠? 건방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까불면 안 된다고 저게 발정자 쓰다가 까불면 저렇게 되는 거예요. 지나쳐가지고 초서를 쓰는 사람 정자를 쓰지 않냐고 북글씨도 말했지 지멋대로 쓰는 사람들은 지나쳐갖고 이렇게 잘못 쓰지라 하죠. 휙휙 잘못 그냥 끝을 잘못해가지고 저렇게 쓰기도 해. 그래서 청룡에 비해서 백호상에는 첨단봉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청룡은 어깨의 근방에 을 통해서 보면 청룡만 봐도 이제 아들만 보면 청룡 어깨 쭉 주는 장남이고 가운데 쪽은 중남이고 끝에 쪽은 소남이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청룡이 쭉 이게 청룡이죠.
여기서 보면, 우주만 실제는 여기서 보면 좌한 이게 청룡인 이렇게, 반드시 내릴강자, 내려가야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한 문서가 있는데, 내가 본 문서는 이래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청룡 끝이 이렇게 올라가서 봉우리가 서야 좋다. 이런 사람도 있어. 근데 이게 내려가야 좋다는 얘기는 뭐냐면 용은 아래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거든. 그죠? 아래에서 이렇게 승천하는 거예요. 승천. 올라가는 거. 그래서 그렇게 강자를 썼어요. 반드시 용은 아래로 내려가야 된다. 그 어떤 사람은 이걸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를 한다.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는 아까 했지만 이게 그러니까 화표사를 뜻하기도 하지. 근데 실제는 내려가야 돼. 내려가는 것이 상천하는 형으로. 그래 용이 밑으로 내려가는 형으로 이제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말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의 말을 듣고서 이렇게 흘리면, 이렇게 귀에 담으면 잘못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잘 판단해야 되는 거죠. 다 제대로 알고. 그래서 그 사사격은 청룡보다 현무가 더 먼저고, 그래서 현무 태봉이 고대 존엄이면 대지라고 한다. 청룡보다 주산이 제일 중요하다.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주산이 없는 산이 있어요. 주산이 이제 좌양을, 만약에 뒤에 주산이 있어도 요 산이, 요게 붙지 않고, 요게 중앙이 붙지 않고, 산맥이 내려다가 이렇게 해갖고 붙기도 해. 그럼 여긴 현무가 여기 있으니까 이 뒤에는 주산이 없죠? 예? 그럼 이게 주산이 없으면 이게 백그라운드가 없는 거야. 그래서 백그라운드가 없는 요때 다른 산이 청룡 이게 청룡이니까 청룡 뒤에 다른 산이 이렇게 있어야 돼. 그럼 요게 뭐냐? 요게 바로, 요게 조봉이야. 네? 요 현무를 대신한 조봉이 있는 거야. 요거를 뭐라고 한다? 요거를 낙산이라고 해. 즐거울 낙자, 낙산. 그게 있어야 즐겁다 해서 낙산이라고 해. 이게 이 조봉 대신 낙산이 있어야 되는 거야. 반드시 뒤에 백그라운드가 있어야 힘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아들이 어떻게 돼? 다른 데로 입양 가잖아요. 입양 가면 양아버지가 뒤에서 백그라운드가 되죠. 그죠? 근데 고아가 만약에 아버지 백그라운드, 양아버지가 없다면 어떻게 돼요? 거지노 태되고 말이고, 의지할 데 없이 의다 먹다가 잘못하면 죽지. 그죠? 그 이치하고 똑같은 거. 풍수지리에서도 똑같다. 그게 낙산이란 뜻이에요. 낙산. 그 다음에 협사라고 하는 게 있어요. 협사라는 것은 아까 설명했죠? 여기서 위에 있으면 천을 태을, 옆에 있으면 일월 부명, 또 앞 명당 뒤에 있으면 천관 지인, 화표 끝에, 저 끝에 수구 밖에 이렇게 있으면 수구 밖에 화표다. 이건 화표사. 이렇게 이제 의미하는 거죠. 근데 이게 아까 그 1월 부명을 갖다 십자라고 하는 의미로 썼는데 혈자리에서 중심해가지고 현무가 딱 솟고 앞에 안산 조산이 딱 솟고 또 청룡에 또는 백구가 이렇게 딱 솟은 것이 보인다. 그럼 이것은 십자로 해갖고 십자로 딱 된 것이 가장 좋은 사격의 모습이라고 해요. 이게 이제 협사까지 이렇게 되면 이제 좋다 하는 거지. 십자. 그래서 아까 십자도라고 그랬죠? 시간이 많이 갔는데 아직도 얼마 진도가 안 나갔네요. 그래서 십도협이라고 돼요. 십도협. 그러니까 십자도. 우리가 십자의 모습은 십도협이라고 돼요. 십도협. 십도협. 협이란 것은 양쪽에서 딱 이렇게 있다 하는 뜻이야. 협곡이라고 그러죠? 협곡. 양쪽 산이 딱 계곡 있고 산이 쫙 좌우에서 있으면 이게 협곡이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용호의 말단 수구에 이제 좌우에 있는 봉을 화표사라고 한다고 했죠. 북징하면 내가 아까 설명했고, 특히 수구 양변에 이제 아주 기묘한 암석이 있으면 이게 아주 좋다고 했어요. 왕우지지라. 그 다음에 형국의 기둥은
문반 형국이 있고 무반 형국이 있어요. 이 충청남도 예를 들면 충청도가 옛날부터 양반 동네라고 그러는데 왜 그러냐 하면 풍수지리학적으로 보면 이 충청도 산들이 성인의 모습처럼 유순해, 이렇게 유순해. 그러니까 성인의 모습의 차원에서 이제 문을 중시했기 때문에 조선 시대 때는 그 문을 위주로 했어요. 무반은 항상 옆에 제껴놓고. 왜 그러냐면 고려 때도 그랬잖아, 한동안. 그런데 이제 고려 때 이제 무반들이 그냥 일어나가지고 무반 정치했죠. 그러다가 결국 이제 문인들이 또 일어나가지고 이제 그 문을 위주로 해갖고 고려에서 이제 그 고구려에서 고려 그 조선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문인들이 또 그 기운을 차지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충청도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충청도에서 인물들이. 충청도 양반이란 말은 충청도의 산세가 다 이렇게 순하게 성인의 모습으로 되어 있다. 근데 저 강원도는 산세가 크기는 큰데, 그 크기만 하지, 이게 그 소위 말하는 그 조화의 그 기운이 별로 없어. 그러다 보니까, 앞살 기운만 커. 그러다 보니까 그 암하노불이라는 말을 쓰는데, 강원도 사람들은 산이 높으니까 산의 그 누린 기운 때문에 소위 말하는 그 큰 인물이 못 나왔어요. 대통령 한 사람 나왔는데 힘없이 힘을 못 쓰잖아. 그죠? 최규하 전 대통령. 그것도 이제 임시 대통령이지만 힘을 못 쓴다. 그게 형국이 이렇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청룡이 외하고 백호가 고하면 장자가 가난하다 그랬어요. 청외라는 외자가 화살시변에다가 위자 썼죠. 이 글자는 외놈 외자는 이렇게 쓰면, 이게 사람인들은 이렇게 쓰면, 그러니까 외놈 외자, 작은 외자. 근데 저 외자는 난쟁이 외자야. 난쟁이 외자. 그러니까 청룡이 난쟁이처럼 아주 낮다. 그 다음에 백호가 높다. 그러면 장자가 가난하다. 그 다음에 이제 소자가 부하다. 내가 아까 했죠? 장소는 좌측, 가운데는 안산, 조사는 중선, 백호는 소자를 보면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거죠. 이와 같이 이제 여러 가지로 보면 장자가 잘 되는 곳인지, 중남이 잘 되는 곳인지, 소자가 잘 되는 곳인지, 딸이 잘 되는 곳인지, 또는 그 아들이 잘 되는 곳인지, 또는 그 병이 어떤 곳인지, 또는 바람기가 있는 곳인지, 이 수명이 길게 될지, 이 산세에 따라서 그 지형에 따라서 풍수지를 보면 다 볼 수가 있어요. 그걸까지 강의하려면 이제 1년 걸린 거지. 근데 그걸 다 머릿속에 암기하고 보면 이제 훤히 다 보이는데, 그거 하면 이제 술사밖에 안 돼. 이제 풍수지리. 그렇게 알면 다니면서 술사도 될 거 아니에요. 대강만 알고 속지만 안 하면 되는 거죠. 자리만 제대로 알고 풍수지리 이제 대강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전문지로 하려면 평생 공부해야 돼요. 이거 지식적으로도. 다음 장이요. 다음 장에 그게 흉세로 추악하면서 대석 참함하면 장방이 흉한 사람이 나온다. 대석이란 무슨 뜻이냐면 띠대자, 돌이 말에 띠를 두는 것처럼 되고, 바위가 말이죠, 가파르게 든 거. 가파를 참자요. 참함. 가파를 참자. 가파는 내 가운데 가로 읽고 써놨죠. 가파는 바위 또는 띠 같은 바위. 띠 같은 바위는 대석이고 가파란 바위는 참함이요. 이렇게 되면 그것이 바로 이제 솥불같이 되면 장방에서 흉한 사람이 출한다. 이게 이제 보이면 안 되는 거 그렇게. 그래서 풍수지리에서는 형국은 보여야 되고, 보여야, 안 보이면 소용없어요. 안 보이면. 물은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좋아. 보이지 않는 물을 갖다가 암공수라고 해요. 그 무슨 뜻이냐면, 물은 재물인데 재물은 숨겨놓은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큰 장사꾼은, 큰 보배는 아주 숨겨놓는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명리에서도 암자 쓴 암록이 있어요. 암록.
그 풍수지리에도 똑같이 이제 숨어 있는 물이 좋아. 그 숨어 있다고 해서 그냥 백리밖에 천리밖에 있는 바다가 있으니까 그게 암공수다 그런 건 아니고, 바로 이제 청룡백호 안산 지 너머에 딱 보이지 않는 호수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좋다는 거지. 그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암공수가 좋은 거예요. 그냥 음양이치라고요. 음양이치. 산세의 형국은 좋은 것은 다 보여야 돼. 보이지 않는 데가 아무리 좋은 게 있어야 소용없는 거예요. 근데 물은 보이지 않는 곳에 아주 적게 있으면 이게 암공수가 돼서 좋은 것이다. 이와 같은 것이 음양이치다. 이해가 되죠? 모든 게 다 음양이치요. 모든 게. 그 원리를 알으면 공부하기가 아주 쉬워요. 원인을 모르고 생으로 외우면 이제 머리 암기력 좋은 사람은 생으로 외워도 잘 하더만, 나 같은 사람은 말이지 불길이 강해서 사라지거든. 사라져. 그 사라진 것을 갖다 다시 기억하려면 잘못 기억해가지고 잘못 알잖아요. 그러면 안 되지. 근데 이제 원리를 탁 알면 그 원리대로 그냥 다시 생각하면 탁 나오니까 왜곡될 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원리를 깨닫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그걸 이통이다 그래요. 이치 자 통할 통자, 이치를 통하는 거. 그게 바로 음양 오행의 이치. 오늘 서산에서 집사람한테 전화가 왔는데 나는 안 받고, 내가 강의하는 주역 강의도 듣고 뭐 한 명이야. 그래가지고 찾아온다고 하는데, 풍수지리를 강의하냐고. 그 서산에도 그런 공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관심 있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 와서 강의하실 수 있냐고 이제 이렇게 묻더란 거죠. 근데 풍수지리 강의를 내가 원래 안키로 작정한 사람이고, 여기서 이제 내가 대강을 강의하는 거죠. 대강. 긴 부전 꼭 통할 수 있는 상황 같으면 내가 이제 전적으로 가르쳐 주죠. 그 다음에 용호가, 붕세 충파가 혈전에서 보이면 자손이 빈핍 고한하다. 그러니까 용이라든지 호랑, 그 백호가 말이지 깨진 곳이 있으면 안 돼요. 또는 충하거나. 그러니까 아까도 그림 그리다 말하는데, 요 정룡백호가 만약 이렇게 내가 주먹쥐고 이렇게 딱 마주치 있고, 아니면 뾰족하게 딱 철을 충하고 이렇게 만드는 거야. 반드시 이렇게 양보, 한쪽이 양보해서 이렇게 딱 있어야지. 이렇게 바짝 붙하고 있으면 이게 충하는 거예요, 충. 근데 주먹까지 딱 주시면 싸우는 거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안고 있어요. 깨져 있거나, 그렇게 이제 충하거나, 이런 것들은 안 된다는 거죠. 또, 그런 경우는 아까도 했지만, 이게, 개걸, 타방에, 다른 지방으로 가는데 얻어먹는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광인으로서 죽는다. 광사, 미쳐 죽는다. 그 다음에 용이나 백호의 그 너머로 말이죠. 월맥, 그 백호나 청룡의 그 맥의 너머로 규봉이 이렇게 넘기다 보이는 그 규봉이 있으면 안 좋은 건데, 이것도 이제 어느 방향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흉한 것이 여러 가지 나타나요. 만약에 뒤에서 보이지 않는 그 현무 뒤에 규봉이 나타났다 그러면 내 등 뒤에서 칼 꽂는 형국이 돼. 그러니까 내가 칼을 맞으면서도 등 뒤에서 꽂으니까 모르고 맞는 거예요. 그 앞에서 딱 규봉이 있다 그러면 그 도둑질 하려고 놈이 이렇게 담 넘어서 보는 거 이렇게. 규봉은 어떤 것이 규봉이냐면 청룡백호 이렇게 있다. 그런데 산에서 사람 머리처럼 이렇게 돼 있는 것이 규봉이야. 이렇게. 이 집 너머에 산봉우리가 이렇게 있는 거. 그러니까 담 너머 이렇게 보는 모습. 그러니까 이제 규봉이 엿볼 규자. 요게 이제 북쪽에 있냐, 남쪽에 있냐, 동쪽에 있냐, 청룡밖에냐, 백호밖에냐, 안산 너머에냐, 현무 뒤에 있냐, 따라서 이제 작용하는 것이 달라. 이것은 이제 술자로서 여러 가지로 이제 다시 깊이 들어가야 이제 설명할 수 있는 거죠. 끝도 안 덥죠. 그걸 강의하려면. 그 다음에 혈처의 그 관법은 크게는 이제 와겸유돌이라고 해요. 와는 움집화자예요. 움집처럼 이렇게 오목한 것이 와고, 겸은 이제 다물 겸자예요. 다물어, 입을 딱 다물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물어 있는 모습이라 이게 겸열 찾기가 제일 힘들고, 이 속사들은 겸열을 거의 놓쳐. 그리고 겸열을 써도 겸열자리는 앞에 자리가
눈 감은 것처럼 그냥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제자리 별로 없어. 그다음에 그러니까 여기다 써야 될 걸 갖다가 이만큼 뒤로 써. 그러면 혈자리를 잃어버려. 그렇게 쓴 데를 내가 많이 봤어요. 이 겸혈을 제대로 쓴 걸 내가 거의 본 적이 없어. 겸혈은 일반 사람들은 잘 못 찾더라. 와겸, 그 유는 젖꼭지처럼 된 게 유야. 내 그림도 이렇게 젖꼭지처럼 그랬잖아, 이렇게. 젖꼭지처럼 이렇게 나온 거. 이렇게 동그랗게 나온 게 이게 유야. 그 다음에 돌은 이렇게 동그랗게 솟아 올라가지고, 자리한 것이 돌이야. 근데 돌은 반드시 봉우리가 솟았으면 뇌두지, 뇌도 솟았으면 이렇게 와로 되어야 됩니다. 와. 돌 됐다는 것은, 이건 돌이라는 것은 바위가 아니고, 솟았다는 뜻이죠? 돌상에는 혈이 없어. 왜? 이건 돌이 했다는 것은 천년만년 있어도 돌이 했다는 건 바위야, 바위. 그러니까 거기는 혈이 없다는 거지. 그 돌이 했어도 반드시 혈자리는 이렇게 오목한 데가 혈이야. 그 와가 반드시 돼야 돼. 이게 이제 혈 찾는 방법입니다. 그 와겸유돌의 형상이. 그 다음에 혈은 과엽이 돼야 돼, 과엽. 열매로 말하면 꼭다리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꼭다리를 통해서 이제 열매가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꼭다리가 되려면 소위 그 꼭다리 뒤에는 뭐가 있어요? 이파리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송이라고도 하고, 송. 보낸다 해서. 혈자리의 기운을 보낸다 해서 송. 또는 이파리라고 해서 이제, 이파리 모습으로 보고, 또 이게, 매미의 날개처럼 됐다 해서 이제 선익사라고도 합니다. 근데 그 선익사가 이제 과엽에서 올 때 과엽이 긴 데가 있어, 과엽이. 이 봉우리가 이렇게 있으면 맥이 이렇게 내려오는데 과엽이 긴 데가 있어. 긴 맥은 반드시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혈자리가 맺어야 돼. 근데 이거는 길기 때문에 이렇게 꼬불꼬불 내려오면서 반드시 이게, 학의 모습, 학의 무릎처럼 이렇게 된 데가 있어야 돼. 학의 무릎이 하나도 좋고 둘도 좋고. 이걸 갖다 학슬이라고 그래요. 학의 무릎술자. 요게 있어야지. 요게 없으면 이제 자리가 아니란 거지. 학슬. 요게 학슬이요. 이게 없이 만약에 그냥 쭉 길게 그냥 쭉 내려왔다. 이렇게 맥이. 이거는 죽은 용이야. 그러니까 이게 뱀이 죽어가지고 쭉 뻗어 있는 모습이야. 이런 것은 안 된다. 그리고 이렇게 구불 해가지고 학의 모습처럼 무릎이 생긴 것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 이걸 학슬이라고 한다면 학슬. 학의 무릎같이 됐다 해서. 그 다음 뇌두하고 혈전에는 입술이 있다. 입술진자. 뇌두란 것은 혈처에 와가지고 혈처에 와가지고 뒤에서 봉고턱에 솟아있는 걸 뇌두라고 그래. 그래가지고 혈처가 선익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봉고턱에 된 걸 이걸 뇌두라고 해. 뇌. 머리, 사람의 머리에 그 뇌두, 머리두자. 그리고 백상에 혀를 짓는 거는 선익사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현익사가 없으면, 그러니까 용맥이 그냥 쭉 내려왔어. 내려왔는데, 이게, 이렇게 이제 이렇게 뇌두가 이렇게 만들어져, 선익사가 없으면, 이런 게 없으면 이게 그냥 이렇게 내려왔다. 그럼 여기는 혈이 없는 거야. 여기는. 여기 오다가도 이렇게 돼가지고, 뇌도 만들어져갖고, 돼야 여기가. 그러니까 뱀으로 말하면 뱀이 쭉 내려오다가, 잉태, 새끼를 베면 그냥 이렇게 된 것처럼 돼야 이제 거기 혈이다. 그 다음 아까 유돌, 저 젖꼭지처럼 된 혈은, 현무 아래 이제, 그렇게 이제 젖꼭지처럼 된 것을 말한다. 그 이거는 이제 용진 수해처라고 한다. 또는 산진 수해라고도 한다. 그 용이 끝나가지고 물이 돌아가는 것, 또는 물이 합수하는 것, 요걸 갖다가 이제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맥이 내려가지고, 이렇게 맺었으면, 요 골짜기 물이 내려오지 않게. 거기서 이제 합수쳐도 되고, 아니면, 요 물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내려간다. 이렇게. 이렇게 환포. 합수쳐야기도 하고, 환포도 하고, 이렇게 돼야, 이제, 물이, 작용을 하는 거예요. 이걸 용진 수해 또는 산진 수해처라고 한다. 그리고 혈자리는 반드시 혈흔이 있어야 돼요. 혈에 뭔가 징조가 있어야 돼요. 혈자리는 반드시 이 징조가 있다. 그걸 혈흔이라고 해요. 흔적, 흔자. 다음 장입니다.
기룡도 역시 대소가 있다. 길한 것도 큰 것, 작은 것이 있고 흉한 것도 큰 것, 작은 것이 있어요. 그 구분한 방법이 용맥은 대간이라야 대기가 있어가지고 대지를 낳는 것이고 소지맥에는 역시 소기운, 작은 기운으로 소지란 말이에요. 그 대지는 아주 대개 발음이 늦어지고 또 길고 이에 비해서 소지는 발음이 아주 속발하는 데 비해서 빨리 하고서 끝난다. 또 대지는 은혈이란 말이에요. 은혈. 큰 자리는 이제 아까도 했지만 숨어져 있다. 또 그래서 소인들의 이 지산들은 찾을 수가 없다. 항상 밟고 지나다니면서도 모른다. 진인이 가르쳐 주어도 부정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특수한 자리이다. 아주 작기 때문에 그렇다. 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아무리 특수하다 할지라도 갖출 건 갖춥니다. 필요한 것은. 그래서 대지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그리고 눈이 아주 세밀해야, 세밀한 눈을 가지고 있어야 그 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천장집이죠. 그래서 산 형세나 또는 바위 형세 이런 것이 아름다우냐 또는 추악하냐 높으냐 작으냐 또는 방위가 어디 있느냐 따라서 길과 흉이 어떻게 누구에게 발동하는가가 이제 결정됩니다. 이것은 세부적으로 이제 시간이 많이 필요하게 강의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사격으로는 아주 좋은 빼어난 사격이 있고 또 요도 같이 된 노 같이 생긴 그 사격도 있고 또 귀인 또는 그 도둑님 엿보는 그 규봉 또는 관봉 또는 그 귀인봉 귀신봉 앞에 청룡백호 뒤에 이렇게 귀인봉이 있으면 이것은 관봉이고 뒤에 있으면 이거는 귀봉이요. 앞에 관봉이 있으면 관작이 아주 그냥 묘 쓰자마자 바로 나오는 거고 뒤에 있으면 신선이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앞뒤가 있으면 신선이면서 관작이 나와. 그 내가 잡은 데가 바로 그런데 뒤에는 신선 있고 앞에는 관복 있고 그 후천도 씁니다. 그거는. 신도안 역시 아까 얘기했죠. 계룡산 아주 그 바위가 말이지 그냥 배후에 딱 고대 존엄하기 때문에 아주 가장 큰 명당이다. 또 대지는 길룡맥이 중심 출맥으로 혈을 지었고 소지는 지맥으로서 작게 나와 있고 또 횡작 역시 대간맥에서 존엄하게 조성 아주 조봉이 있어가지고 그 아래 이제 국을 이루면 대지가 되는 거고 소맥에서 내려면 여기 이제 소지가 되는 거예요. 대지는 본룡뿐만 아니라 청룡백호, 현무주작 모두가 존엄 고대하고 아주 모든 사격들이 다 빼어나면 이건 아주 천하 대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천자 가출이면 백직함수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천자가 가출 궁궐을 나와 또는 가마를 타고 나와 그러면 100가지 직책 그 신하들이 다 따른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천자지지는요 산세가 그냥 여러 산세가 다 이렇게 그런 그 꼴을 갖춘 산 봉우리들이 갖추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기룡과 괴혈이 있는데 기룡이라는 것은 말탈 기자요. 용이 이제 그 말타는 모습의 혈이에요. 그래서 앞에 봉우리가 반드시 혈자리 앞에. 근데 이거는 100개의 혈 중에서는 99개는 쓸 수가 없다. 왜냐하면 양수의 파구가 있어가지고 두 파가 다 맞아야 되는데 하나만 맞추면 한쪽은 안 맞는다고. 한쪽이 좋은 걸 아무리 맞춰놔도 한쪽이 나쁜 게 있으니까 좋은 게 나타나야 금방 나빠져. 그래서 버린다. 근데 만약에 양쪽 다 맞는 것이 있다면 이건 아주 2배, 3배 곱배기로 아주 길한 그 기운을 받는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룡가라는 결이 있어요. 기룡가. 그 노래. 얼마나 좋으면 기룡가를 불렀겠어요. 그만큼 이제 크다는 뜻이에요. 내가 우리 조부님 한도를 기룡에다 썼어요. 기룡. 저 서해안에다가. 그래서 여기 임진왜란 때 이여송을 따라온 말이지. 두 사충이 돌아가지 않고 한국에서 명당 찾았는데 그 사람이 자기가 그 명당 찾은 그 도서 책에다가 첫 번째로 얘기한 것이 그 산이에요. 1번지. 그 다음에 기영괴열로 대지가 된 곳이 있으니 현사만이 알아본다.
산중에는 물을 논하지 않고 야지에서는 바람을 논하지 않는다는 거 하는 그 비결이 있는데 이런 것도 역시 이제 눈이 열려야지 그렇지 않은 사람이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른단 말이야. 고산줄령에는 혈이 없다고 그랬는데 역시 고산줄령에도 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못 찾기 때문에 그렇지. 그건 마치 나무로 말하면 이 줄기 밑에다 말이지 혈자리가 열매가 맺는 경우가 별로 없잖아. 전부 다 가지 위에서 맺죠, 그죠? 그런데 이 중간에서 혹 맺을 수도 있다. 혹 완전히 없는 건 아니다. 근데 이제 책에는 고산줄령에는 혈이 없다라고 나와 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 부록인데 이 부록은 모결 중에서 5번 향법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용열 사수 다음에 향법이 있는데 이 네 번째 물에 의해서 이제 향을 정하는 것이 아니 이것은 아까도 했지만 제일 중요하다고요. 제일 중요해. 그래서 이 수는 득수를 중시하고 또 진신수에서 득수하는 것이고 퇴신수를 받게 되면 반드시 흉하게 되는 법이다. 이거 이기법으로 나오는 거죠. 안산이 궁형인 것을 아주 가장 좋게 본다. 궁형인 것은 활처럼 안산이 딱 돼 있는 거. 활처럼. 활은 어떻게 됐어? 활이 이렇게 돼 있잖아. 활. 그런 게 궁형. 예. 궁형이니까 이게 요 글자 형상으로 이렇게 된 걸 좀 생각하는데 요게 궁자 이렇게 돼 있으면 안 되겠죠? 요 형상이 아니고 활의 모습을 뜻한다. 예? 요 궁자의 형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잘못 이해하면 안 된다고. 또 산의 혈은 정이고 그래서 체요. 또 앞에 물은 동이라 그래서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화는 산의 기세를 물로써 의dom으로 합응해가지고 합덕해가지고 작용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향법이야말로 명당이 아주 기능을 결정하는 아주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걸 구빈 수법이라고 그래. 가난한 사람도 요 수법을 통해서 이 명당을 통해서 부자가 되게 할 수 있는 법이다. 그래서 가난하게 태어난 사람도 명당을 조상 명당을 잘 뜨면 부자가 된다. 그래서 이걸 신세를 신수를 바꾼다 해서 내가 뭐라고 했죠? 네? 개천명, 천명을 바꾼다. 천명, 하늘의 명, 사주팔자죠? 타고난 팔자. 를 바꿔, 뭐를? 명당을 쓰면, 빼서, 뭐를? 신의 공을 빼서. 신의 공을 빼서. 그래서 탈신공해갖고, 자기, 문명을 고친다 하는 것이 풍수질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 성인들이, 현인들이, 경험을 해본 그 책들을 보면은 백발백중 확실하다고 하는 것을 수없이 여러 번, 강조를 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이 이걸 미신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미신 얘기를 하는 이 꼴이 참, 강의하기가 힘든 거죠. 요즘 사람들은 안 믿으니까.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결론서 한번 얘기하고 싶은 것은 만수진종, 천상가라는 말이 있어. 만수진종, 천상가. 이 물의 정신이죠. 모든 물은 만수. 전부 다 따라야 돼. 어떻게? 천상가. 위에 있는, 천상. 이건 뭐요? 천간이요, 천간. 또는 팔괘. 천간 팔괘를 따르는 것. 그러니까 지지로 가면 안 된다. 지지로 이 수구가 되면 안 된다. 그 왜 그러냐면, 정고라고 하잖아요. 정고는 진술충미로 나가는 것이 정고예요. 진술충미. 요게 지지요. 이 지지로 수구가 되면 진술충미는 뭐요? 토죠, 토. 그런데 이 물은 뭐요? 수 아니요. 그죠? 그래서 토가 수를 어떻게 돼? 막아버리죠. 토국수. 그래서 진술충미 파구가 돼가지고 이 좌양을 놓으면 이걸 황천이라고 그래요.
정고황천. 정고황천이라고 그래요. 이거 뭐, 진술충미로 나가는, 이게 이제, 그러고서 그쪽으로 향을 하면, 이게 정고황천이야. 그 다음에 소고가 있고, 대고가 있는데, 소고와 대고가 있는데, 이 소고와 대고가 똑같아요. 절방으로 가면, 역시 절태 황천수야. 절태수는 황천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절태 황천수. 그죠? 대구로 가도 역시 물이 없네. 대구로 가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묘구황천이라든지 절태황천이라든지 요게 되면 안 돼. 그래서 모든 물은 천간으로 나가야 된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끝으로 이 용이 아까도 아주 대지는 특수하다고 그랬는데 천리행룡의 일석지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천리행룡의 일석지지. 백두산에서부터 내려온 맥이 천리를 내려왔어요. 천리행룡. 그런데 실제 명당 자리는 한 자리에 그쳐. 한 자리. 일석지지라. 그래서 방 한 칸 크기만 하다. 요걸 찾기가 어렵다 하는 거죠. 요걸 찾는 눈이 열려야 된다. 그게 중요하다. 내 뒤에다가는 부록을 갖다 써놨는데 24산에 그 물성론이 있어요. 임자에서부터 해자까지 24방, 천간지지가 합해서 24방이죠. 그래서 그 임의, 예를 들어서 임자 같으면 임의 정신은 제비의 본성이란 말이에요. 제비연자. 끝에 보면 해의 정신은 돼지, 저자예요. 돼지 저자. 그러니까 이제 앞에 있는 글자는 전부 다 한자인데, 제비 또는 자는, 쥐 또는 개는 박쥐예요. 박쥐. 이 복자가 그래서 박쥐복자. 그러니까 그 본성에 의해서 이런 기운이 있다. 근데 이것이 사실은 이런 내용은 좌산의 성향이 그렇다는 것이지 대세를 주장하는 것은 이것만 갖고 주장하면 안 돼. 금방 얘기한 대로 제일 중요한 것이 근본부터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부분적으로 이렇게 이런 성향이 이제 나타난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엔 정음정의에 대해서 지난번에 강의한 거죠. 그걸 내가 표시한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